이것은 프로그램 중에 등장하는 블랙박스 코너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특별하게 활용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Okay, who knows the answer? Can you tell me the answer?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만 주는 스티커. 가장 많이 모은 학생에게는 학기 말 특별한 선물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즐거운 점심시간. 아니, 그런데 이건 또 영어 프로그램?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 짬짬이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할 수 있게 하려는 김연경 선생님의 노하우입니다. 정규 수업이 끝난 오후. 그런데 교실에 남은 학생들은 누구죠? 방과 영어 수업이 있어서요. 영어 공부하고 가야 돼요. 네. 이 시간에는 EBS 잉글리시 홈페이지에 올려진 영어 동화를 보고 따라 읽으면서 공부하는데요. Very good, Joram. Very good. 처음 듣는 영어 동화를 어려움 없이 술술 읽어나가는 아이들. Okay, good job. How many? 그 비결은 이미 오전에 배운 영어 표현을 반복하면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안 힘들고요. 선생님이랑 재밌게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동화도 읽고 하니까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에도 김연경 선생님은 교실을 떠날 줄 모르는데요.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활용한 수업들을 시작하면서부터 김연경 선생님은 방과 후가 더 바빠졌습니다. 아이들에게 EBS 영어 채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전에 좀 준비해야 될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랑비에 몸이 젖듯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영어. 나날이 심화 단계로 발전하는 영어. EBS 잉글리시 프로그램이 있기에 가능한 김연경 선생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아닐까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짬짬이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하실 틈도 안 주시고 이렇게 아침 시간, 급식 시간, 뭐 방과 후 시간까지 이렇게 아이들에게 참 많이 영어에 대해서 노출을 시켜주셨나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정규 수업 시간이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3, 4학년이 1시간, 그리고 5, 6학년은 2시간밖에 안 돼요. 재량 시간 1시간을 더한다고 해도 그 시간은 정말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이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 아무리 1시간 정도 는다고 해도 그래도 적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요즘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영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이거 이 시간으로는 절대 안 되겠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를 하던 차에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시간 짬짬이 아이들에게 영어 환경에 노출시켜주는 것 자체가 내가 학교에서 있으면서 모든 시간을 영어와 함께하는 영어 같은 친구, 영어 친구와 함께하는 그런 이렇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딴짓하는 애들은 없어요? 네, 그 딴짓한다는 자체가 그 영어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이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이지 내가 반드시 저걸 봐야 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강제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걸 더 싫어하는데 선생님은 굉장히 자유스럽게 애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네요. 근데 선생님의 그 노하우, 이제 최대한 아이들을 영어에 노출시키자 정말 좋은 노하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생님이 또 하루 종일 이것저것 여러 가지 주제로 아이들의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통일해서 수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학년을 담당했는데요. 올해 3학년 저학년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이렇게 스토리라든지 뭔가 동화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긴 장문이 나오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단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래도 불렀고 조금씩 같은 주제로 이제 활동을 했으면 마지막 시간 정도에는 조금 긴 문장이 나와도 그중에 자기가 아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알던 스토리가 TV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받아들인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주제를 다르게 해서 다양하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통일시켜서 배우니까 아이들이 좀 성취감도 느끼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방과 후 활동에 아까 또 영어 동화, 네. 동화반이요? 네. 예, 그게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자유롭게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하는 건가요? 네, 학기 초에 그 방과후 교실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메신저를 보내세요. 그래서 담당하고 싶으신 반과 뭐 시간대를 알려주세요 하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저는 이런 반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기 중에는 영어 동화반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요. 방학에는 영어 캠프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재밌게 이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신청한 학생들만? 네, 아이들은 또 가정통신문에 신청하겠다는 몇 학년 몇 반 누구 이렇게 하면 제가 수업을 해서 출석부를 만들고 수업을 운영합니다. 주로 반에 몇 % 아이들이 좀 참가를 하게 되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학년을 하고 있어요. 뭐 1, 2학년들과 이제 3학년 이렇게 하는데 반에서 한 3명, 4명 하면 한 반에 또 방과후 교실은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고요. 최대 15명 이렇게 돼서 많이 신청하면 또 이제 뭐 제비뽑기 같은 걸로 뽑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저는 약간 엉뚱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물론 지금 학생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지만 무슨 동기부여, 상을 준다든지 깎아를 준다든지 네. 그럼 더 잘 따라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부상 제도는 없습니까? 당연하죠. 초등교육에선 특히 보상 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께서 보상 제도를 활용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급식을 일찍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아니면 뭐 숙제를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제가 3학년을 맡게 된 반이 너무 예쁜 반인 거예요. 아이들도 너무 말을 잘 따르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개인별 보상으로 스티커를 다 채운 학생은 제가 몇 명을 이렇게 뽑아서 기간 내에 외식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근데 또 부담이 되니까 학기 중에 한 번 정도만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군 면제가 아니라 숙제 면제 참 새롭게 다가오네요. 뭘 같이 먹었는지 이제 궁금한데 사실 초등학생들만 보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집에서 남편한테 10만 원 받을 때하고 30만 원 받을 때하고 표정이 다르거든요. 표정 아주 신나게 해주면 앞으로 더 주겠다는 그런 표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애 어른이든 격려 또 이런 부상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또 중요한 건 이게 학교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집에서도 조금 더 복습하거나 예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요? 네, 저는 교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제가 조금 모방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는 학교 전체적으로 독서 기록장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한 권부터 100권까지 해서 1년 동안 다 하면 독서 왕장을 주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제가 그 아이디어를 조금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EBS 기록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시청을 한 다음에 배운 내용들 아니면 뭐 인상 깊었던 내용들 그런 걸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한 내용을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요. 제가 고학년일 때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게 영어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는데 저학년이다 보니까 올해는 그게 조금 무리여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 미국 학생들 저널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쓰잖아요. 쓰죠, 네. 그게 굉장히 정말 나중에 큰 실력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큰 어려운 문장도 필요 없는데 오늘은 그냥 sun 해가 떴구나, rain 비 오구나 뭐 끝인데. 단어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문장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셨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을 지금 투자하신 후에 아이들의 실력의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성과 같은 것이요? 네, 제가 처음부터 가장 크게 목표를 잡았던 것이 아이들이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영어를 뭔가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제가 처음 영어 전담을 할 당시에 원어민 교사가 있고 지금도 역시 있는데요. 좀 영어를 못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 자체로 공포스럽게 생각을 해요. 뭔가 자기는 말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원어민이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영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다. 내가 좋아할 수 있고 재밌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쉬는 시간 이럴 때 많이 영어에 노출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좀 친근하게 접하고요. 그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게 되더라고요. 네. 자, 우리 김연경 선생님은 아까 수업계에 김연아. 김연아라고 호칭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천상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선생님을 만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 저도 일찍 만났으면 썬킴처럼 샬라샬라 좀 일찍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제가 아사다 마우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또 정지영 선생님도 수업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매력을 갖고 계시는지 그 EBS 잉글리시 수업 활용 사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고 놀 테니까. 광주광역시 신암초등학교